인사이트 뉴스를 바로 가겠습니다. 미국 SEC에서 바네크 BTC 현물 기반 ETF 출시 신청 거부. 네,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disapproving, 거부한다. 나는 거부를 거부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유는 뭡니까? 암호화폐 시장 내 사기 및 시세 조작이 우려된다. 라고 뭐 되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신나게 이걸 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출시를 거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좀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저점 잡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승인이 돼버리면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여러분들 뭐 들어오기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오히려 좋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하락, 단기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실현 정도다. 그러니까 붙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유가 왜 떨어졌는지 정말 모르겠어. 근데 어떤 이게 지금 뭐 단기간에 이익 실현 영향이에요. 저는 이게 그래서 늘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고래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것.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추후에 악재가 나와요. 웃긴 건데 고래들은 이미 알고 던지고 차트에선 던져 놓으니까 추후에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이래서 더 던지는 거예요. 패닉셀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빙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익 실현 정도 딱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 후 다시 올리는 거죠. 뭐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나오면서 그래서 다시 올린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1번이냐 2번이냐 이건 물론 대응의 영역이에요. 고래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던지고 악재 터져나오면서 쭉 패닉셀까지 나오느냐 아니면 이익 실현인다는 건데 전 이걸 그래서 그냥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57K 깨져버리면서 차트가 내리면 이거는 뭐 이번 시즌은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대응이 되면서 올린다 그러면 다시금 상승하려는 걸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의회에서 15일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들과 회의 예정. 인도에서 뭔가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플러스 두바이 뭐 이런 아랍이죠. 아랍이라고 해서 중동에서 좀 프렌들리하게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프렌들리하게. 그래서 비트코인을 1억까지 10만 달러까지 가능하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게임스탑의 이사회 멤버 암호화폐 공부 위해 휴가를 냈다. 그럼 이분은 뭡니까? 휴가 가서 암호화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게임스탑의 이사회가 되는 건가 봅니다. 여러분은 휴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우리도 암호화폐 공부를 위해 휴가를 내고 일을 할 때도 암호화폐 공부를 하고 이분이 이제 똑게 인정. 네, 똑게 인정. 제대로 하고 있으십니다. 바이낸스 CEO 프랑스 기술 생태계 감명 마크롱 대통령 놀라워. 왜 이렇게 프랑스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낸스 CEO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를 이 정도로 하면 진짜 뭐라도 하나 세워올 것 같고 제 생각엔 역시나 NFT 아닐까. NFT에서 선점하기 위한 프랑스를 좀 독점하기 위한 약간 이런 움직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글로벌 본사 설립이 된다면 BNB 가격이 잘 오를 겁니다. 뭐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라켄 보고서 비트코인이 연말 10만 달러를 전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10만 달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저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지지 않으면 전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간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깨져버리면 이 10만 달러 못 가죠. 올해는. 네, 그래서 57 밑으로 내린다면 10만 달러 못 가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60 지지되고 63, 66 다시 70까지 올라선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 3일 이번 주 주말까지도. 자, 요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요. 미국의 초기 헌법 4본을 구입하기 위한 다오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의 헌법 초기 4본.
이게 지금 경매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이 암호화폐, 우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 암호화폐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사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징, 미국의 상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해빙 합시다, 우리가. 디지털 자산 대응 뒤처질라 증권가 물밑 전략팀 가동 태스크포스라는 거죠. 뭐 미래에셋 증권이 이번에 부산광역시가 주최했던 NFT 부산의 후원사 한 곳이었고요. 또 다른 곳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요 한화투자증권 여기서도 이제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이제 인수해 놓고 계속 관련돼서 이제 리포트 요거 저도 읽고 있거든요. 디지털 자산 리포트. 좀 날카로운 분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증권까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더 확장되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좋거든요. 내용이 SK증권이 디지털 자산 관련 보고서 또한 고팍스에서도 온체인 관련된 보고서들을 내요.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인사이트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물론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다음 난이도 조정이 22.81태로 상향 조정 전망 최고치 근접. 이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자꾸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채굴이 적게 된다라는 걸 또 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채굴자들, 고래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거에서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되고 뭐 미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미국과 쫓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한국에서 1년만 더 유예가 돼도 좀 더 mature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꼭 유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아직도 한국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세팅이 없는데 세금부터 걷자. 이건 진짜 웃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유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미국 상원의원 브로커 정의 수정, 골자 인프라 과세 조항 개정 법안 발의. 이게 그리고 오늘 사실 1조 2천억 달러의 규모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거든요. 인프라 예산 법안에. 사인을 했는데 이때 이제 브로커 정의를 수정하자라는 이제 또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정이 안 되면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좀 가이드라인이 좀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또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거 하나로 매도 물량이 나왔을까 싶기는 해서 저는 앞에 언급드린 두 가지 이유가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CEO가 비트코인이 기하 급수적 상승 예측. 이거 무슨 말이냐면 차근차근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빵 하면서 크게 오른다는 거죠. 기하 급수적.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빵 하기 직전에 그럼 좀 내려요. 빵 하기 직전에 뭐라고 내려야 되나? 뭐 슉 내려야 되나? 슉 이렇게 내리고 다시 빵. 왜냐면 이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뭔가 엄청난 어떤 텐션 전에 막 긴장감 고조하면서 뭔가 이런 느낌으로 내렸다가 빵 때리는 것이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런 시장의 nature한 instinct 어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상승인데 과거에 비교해보시죠. 1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 비교해보세요. 엄청난 상승이잖아요. 하지만 숏이 있고 상승이라는 겁니다. 숏이 없이 그냥 롱롱롱 무슨 엘리베이터처럼 오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이든 인프라법 서명을 했죠. 재무부 브로커 정의 논의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서명을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브로커가 누구냐, 이거 이제 재무부 손에 넘어갔다라고 했고 다시 논의될 것. 그래가지고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브로커로 정의할 거냐, $1,000 이상 거래가 되면 이제 다 할 거냐 해서 이게 지금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언급드린 신티아 루미스 상원 의원, 세네트죠.
이분이 지금 좀 바꾸자, 수정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뭐 당장 이 사인한 거랑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바뀌고 그냥 이대로 모두 브로커로 정의되고 $1,000 이상이면 다 보고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좀 피곤해지죠.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드디어 콘도 부동산 거래할 때 비트코인의 결제를 지원한다고 얘기가 나왔네요. 매그넘 부동산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으로만 2,900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비트페이를 통해 처리가 되고, 해당 거래는 잘 보세요. 30일에서 90일이 아닌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영업일. 이 말이 되냐고. 그쵸? 비트코인의 우수성을 증명하잖아요. 30일, 90일이 원래 지나야 뭐 이렇게 돈을 1차로 받고 2차로 받고 해당 사인이 되고 이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죠. 다음 영업일에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러니 부동산이랑 제가 늘 얘기하는 부동산과 무역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혜택, 이 편리함 혜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고 활용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매우 기대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애널리스트, 연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전망. JP 모건 출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전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 이런 얘기 하면은 저는 JP 모건 출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해 마지막 4주 안에 지금에서 갑자기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저는 오히려 올해 마지막 4주 안에 한 번 쫙 빼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저도 올해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탈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대로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고, JP 모건이 10만 달러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만 달러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기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블랙락에서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ETF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뭐 당장적으로 이게 뭐 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입니다. 불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불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가 규제가 되는데 아직도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면 뭐에 유보될 텐데 해서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디지털 화폐 역할 자체가 크기 때문에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블랙락 CEO도 뭐 반대로 얘기하는 거 유명하죠. 비트코인은 무가치할 수 있지만 역할은 크다. 디지털 화폐는 뭐 이상한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이거는 소고기는 건강할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맛있다. 이게 뭐야 이거? 그 정도 수준 같은데. 인도거래소 코인 DCX 시바이누가 상장이 됐죠. 시바이누가 계속 상장이 되고 있고, 이유는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이 시바이누가 어떤 민코인의 대표격으로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71%가 수익 상태죠. 여러분도 이 71% 안에 들었길 바라고요. 12%는 수익 제로, 그러니까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83%가 수익 상태고 17%가 손실 상태인데, 한 코인의 83%가 수익 상태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아발란체 100달러 돌파를 했고 잠시 하락하고 있지만, 아발란체 좋은 코인 말씀드렸고요. 폴카닷 마찬가지고, 스택스, 그리고 스택스 기반의 알렉스 또한 앞으로 좀 눈여겨보고 잘 갈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인플레이션 급등의 시장 거품 자극 계속 한번 가보자 이거죠. 이것도 사실 호재성이고, 호재성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호재성 뉴스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비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쵸? 이유는 뭡니까? 고래들이 이익 실현으로 던지고 공포심 조장. 그쵸? 그래서 그 후 다시 올린다. 이게 이제 가능성이 가장 큰 건데, 또 다른 건 모두들 사 하고 악재 하나 뻥 터트리면서 고래들 물량 개미들이 먹고 그 다음 다이빙.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박스권으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코인게코 검색 최다 프로젝트는 ENS. 요거 ENS가 요새 많이 보이는 코인 이름이죠. 제가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 관련돼서 분석되면 알려드릴게요. ENS. 코인베이스에서 아일랜드 등 4개국사 애플페이로 암호화폐 구매 지원입니다. 애플페이로 이제 암호화폐를 코인베이스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애플에서도 글쎄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이미 CEO 팀 쿡이 자기는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돼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요. JP 모건에서 디파이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규제 장애물 극복 필요. 네, 맞죠? 디파이가 이제 NFT 다음이 될 거라는 건데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이유는 규제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규제가 깔끔하게 나오면 디파이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캐나다 채굴업체 DG 하스트라는 데가 11월 15일 나스닥 상장했습니다. 비트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캐나다 채굴업체들 특히 에코 프렌들리로 많이 하고 있는데 늘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뭐 주위 지인이나 아니면 내가 비트코인도 직접 투자하고 있지만 뭔가 간접적으로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조금 리스크가 좀 적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을 통해서도 투자하시는 거 가능하지입니다. 인도거래소 와질의 X가 올 들어 이용자 수 10배 이상 증가를 했네요. 자,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어떨까요? 와질의 또한 증가하겠죠. 한마디 요약입니다. 호재는 너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만히 있으면 오르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다만 시장 특성상 큰 롱을 앞두고 숏이 나올 수 있고 아무런 악재가 없이 호재만 던져준 뒤 고래들이 개미들 들어오면 물량을 던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늘 해두시고 시장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어디 안 가요? 저도 어디 안 갑니다. 올타임 하이였습니다. 올타임 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돈버